부인이 남편한테 트집을 잡아.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알겠어. 야 알겠어만 도 100번 했어 지금. 노력해봤는데 잘 안 되네. 아 미안해 내가. 무슨 노력을 해봤어 너 네가. 금방 속이 뒤집어지죠.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또 저희가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왔죠. 그때 부익남에서 제대로 이제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막바지에 제가 막 되게 짧게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요. 결혼을 잘 유지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는 배우자에게 기대하지 않는 거라는 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더 중요한데 사실은 이혼을 하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마음에 안 드는 저런 걸 발견을 했을 때 내가 저걸로 이혼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시고요. 이혼까지는 갈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덮으십시오. 그게 이혼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간단히만 얘기했거든요. 서로 남으로 살다가 갑자기 한 집에서 내 생활 패턴과 내 가치관이 전혀 다른 사람하고 이제 한 공간에 있으면서 부딪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생활 방식에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아, 저 사람이. 그랬을 때 그거를 보고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혼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한 다음에 내가 이것 때문에 이혼을 한 건 좀 그렇다 라고 하면은 그냥 덮으시라. 그게 무슨 의미 같아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서 아 그냥 참고 살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활 방식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내 눈에 거슬리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많은 게 어떤 거예요? 옷 같은 거. 옷 그냥 허물벗듯이 벗고 정리 안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 소변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항상 갈등 있지 않습니까? 치약을 어떻게 짜냐?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느냐 아니면 내 맘대로 중간부터 짜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어떤 한편은 자기가 살아온 생활 방식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은 이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결혼을 한 거야. 혼자 살 때는 맨날 허물 벗었다가 다시 또 그걸 입고 나가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니까 그게 배우자의 눈에는 눈에 가신 거죠. 그래서 지적을 받기 시작하죠.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이제 시비 걸 일인가? 라고 생각한 거야. 양말을 벗어놨어. 그러면은 내가 알아서 언젠가는 바구니에 갈 건데 왜 그걸 그렇게 다그치고 시비를 거냐.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서로 다른 생활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갈등이 일어나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알았어. 내가 수긍을 해서 개선이 되면 되게 좋은데 개선이 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신혼 초에는 굉장히 많이 싸우다가 이거를 고칠 수 없다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되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저 사람의 성향을. 그게 좋던 나쁘던 간에. 저 또 화가 나. 옷 저렇게 또 허물벗듯이 벗은 거 화가 나. 그러면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제는. 저걸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혼할 사유까지는 아니야. 저 사람이 뭐 폭행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바람을 피거나 사치를 부리거나 뭐 이런 사람은 아니야. 단지 그냥 옷만 저렇게 정리를 못해. 그러면 답답한 사람이 그냥 해야 된다. 그게 어떤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하지 않는 어떤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는 거를 내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점을 발견을 했을 때 그게 이혼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덮고 넘어가십시오라는 거를 내가 그냥 되게 단순히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핵심 문장이긴 한데 그것만 들으면 잘 그렇죠. 잘 이해 못할 수 있겠죠. 그럼 이혼하지 않는 방법이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연결이 된 건데 이혼하지 않는 방법은 싸움의 기술이 되게 좋아요. 부부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소한 것이든 아니면 큰일이든 간에 부부싸움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부싸움이 심화돼서 이혼까지 이르는 경우는요. 어떤 게 있냐면요. 크게 두 가지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연인 사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허물 벗듯이 저렇게 옷 저렇게 할 거냐고 부인이 남편한테 트집을 잡아.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움의 기술 되게 현명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배우자의 마음을 일단은 필링을 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어. 근데 알겠어? 이 몇 번째야? 야 알겠어만 도 100번 했어 지금. 뭘 알아? 아 내가 노력해봤는데 잘 안 되네. 아 미안해 내가. 무슨 노력을 해봤어 너 네가. 금방 속이 뒤집어지죠. 근데 이제 많은 부부들이요. 내가 배우자한테 지적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방어 기제가 당연히 나타나기 때문에 당신은 이러면서 나와요. 당신은 머리카락 안 치워. 당신은 잘 살았어 하면서 나가게 되죠. 나도 공격을 해야 되니까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싸움은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싸움은 사실은 옷 허물에서 시작됐지만 너 왜 맨날 늦어? 뭐 그러면서 너 이렇게 돈을 못 벌어? 일이 엄청 커지게 돼요. 그래서 싸움의 기술 중에 하나는 싸움의 어떤 단초가 됐던 거기에만 집중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어떻게 이혼으로 가냐면은 서로
가장 잘 아는 부부 사이잖아요. 상대방이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가장 가슴 아파하는 걸 알고 있어. 가장 상처받고 가장 송곳 같은 말을 알고 있어요. 저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그걸 알면서도 내뱉는다? 저 사람한테 상처 주려고?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면 가정교육 못 받아서 네가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상처받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사실은 서로의 패배밖에 없는 거예요. 이혼의 수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혼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보다는 세련되고 현명하고 잘 처신을 하면 또 해결을 해서 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훌륭한 얘기들을 내가 잘 못했잖아 거기서. 긴장해가지고. 부부싸움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 주제에 집중을 해서 두 사람이 현명하게 대화와 조율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이혼하지 않는 방법. 오늘은 이혼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제 생각을 얘기해봤는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